허여름 안개 낀 숲속을 헤치고 나오는 검은 뱀으로 치밀하고 조심성이 많으며 재치 있는 처세와 수완과 기획 능력의 소유자로 인기가 있다. 이 개성으로 참이 배관인을 놓고 있어서 더구나 이 개라는 것은 수일주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또 부인후에 있어서 본성은 착하고 음이 되어 부드럽게 보이지만 내면은 변덕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변동이 생기고 아무리 일에 전력하는 동정심도 있으나 인덕이 약하니 실속은 적다. 그것이 근데 여기 실속이 적다는 것은 개하고 또 틀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그지. 이 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계죠. 네. 정계. 또 이것은 정관이죠. 재관 이덕을 가졌다. 이덕을 가졌다. 이 재관 이덕, 이 덕이라는 것은 재관 인을 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재관을 갖거나 관인을 갖거나 이렇게 되는 걸 덕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재인하고 있는 것은 덕으로 안 쳐요. 네. 상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인으로 있으면 이것은 공직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출중한 사람이고, 재관이 있다고 그러면 재도 있고 관도 있으니까 어때요? 벼슬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이 있는 것보다 재관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재관이 있으면은 저 관직에 있고 재물도 많은 관직에서 근무한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재관이 다 있을 때가 훨씬 더 훌륭한 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만 있을 때는 결국은 돈만 챙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인이 있으면, 재관만 있으면 돈하고는 그게 크게 연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가 다 있으면 아주 귀인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재관은 있는데 인수가 없지요. 그렇죠? 인수가 없죠. 근데 요게 이제 정인이 되죠. 그럼 우리 재관인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사일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 원료는 돼 있다. 구조는 됐다. 다만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옆에 그 때문에 이렇게 또 해가 와서 이걸 망친다든가. 그죠? 그렇게 됐을 때라든가, 또 술이 와가지고서 이걸 또 곤란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신이 와가지고서 속을 새긴다든가, 이렇게 옆에 와서 간섭하는 거에 따라서 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계사일 자체는 여기 세 가지를 다 구비한 그런 일주이기 때문에 삼덕을 갖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삼덕이라고 하고 삼기라고 그래요. 기특하다, 특이한 걸, 세 가지 특이한 것을 갖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사일주가 더구나 천을부인을 깔고 있다. 천을부인이라는 것은 이 악한 곳에는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인이나 술 외에는 천을부인이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천을부인이 임하는 자리는 그 좋은 자리다. 길지만이 천을부인이 간다. 이렇게 또 반대를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천을부인을 깔고 있고, 또 이것이
예. 이 지혜요. 예. 네. 지혜고. 또 여기서는 이 화생, 토생, 그 금생으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관계는 문에서 어떻게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문에서 모군이 왔다. 모군이 왔다 그러면 목생화에서 화금금을 하죠. 또 목곡토를 하죠. 그러면 이때는 아주 화만 왕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계사일초에 화가 왕성해지면 밑서 불 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옆에 이제 이게 뭐 신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이 증발될 소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삼독이 그 모구간에 이걸 작용할 수 없겠죠.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처든지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삼독을 구비했으니까 이 많으면은 이 일주치고는 그건 아닐지죠. 목생화. 그래서 처세와 소환과 기획 능력의 소유자로 인기가 있다 그런 거죠. 더구나 이건 4월에 더울 때 물이니까 버틸만 하잖아요. 그 식량 없을 때 식량을 가지고 있으면 또 식량하면 너 굶어 죽잖아. 그죠? 버틸만 하잖아요. 특이한 걸 가지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 가을철에 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뭐 그거 대단할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름철에 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어떤 일치든 마찬가지인 거죠. 물상론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런 걸 출시해서 보는 거, 이 사람이 필요한 걸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이제 그 때와 관계가 많이 관계되죠. 네. 예, 그 인후에 있어 본성은 착하고 음이 되어 부드럽게 보이지만 내면은 변동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변동이 생기고 남의 일에 전적으로 동정심이 있으나 인덕이 약하니 실속이 좁다는데 우리가 변덕이라는 것은 마음을 변하는 거죠. 이 사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라는 게 화가 많으면 화로가 작용하고 금이 많으면 금으로 작용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본래는 화인데 어떤 때는 금으로 작용하고 어떤 때는 화로 작용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작용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걸 말하는 그래서 변덕스럽다 그런 거죠. 그러면 사가 금이 금 다 하면 사가 금으로 금이 변한다. 많을 때는 금으로 가고 금으로 변한다고 생각해도 무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의 역할을 안고 금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월 그러니까 유일이다 이게요. 그게 사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월이니까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는 율쪽을 가려고 몹시 율쪽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라는 게. 금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거 여기 불의 역할을 안 하고 화극금을 안 하고 유한테 이게 나도 금이라고 쳐달라고 하는 이런 형상이 돼버린다. 저 유가 이쪽으로 연간에 있어도 무가 똑같은 거예요. 연애에 있어도 이게 유가 있으면 산을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이라는 것은 초기의 운이고 그다음에 사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년의 기절하여 그럼 이 일주에 가서 화가 있다 그런다면 그 전에는 여기 연에 있던 금으로 작용하더니 여기 오가 있으면 오로 작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여기가 유가 있다.
여기가 이제 오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가 사유로 가느냐 사오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럼 월이니까 이게 사오가 더 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열에서는 그렇다면 어려서는 그렇다면 어릴 때에는 이게 금의 속성을 많이 발현하고 여기 왔을 때는 화의 속성을 많이 발현한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외람된 말씀이요. 그 100%의 작용이라고 판단을 해도 무관한 겁니까? 이 월을 차지했을 때는 100%가 아니죠. 월이니까 4월은 4월이지 6가 있다고 8월 되거나 5가 있다고 5월이 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4월은 4월이니까 네. 기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화가 여기 유에 있으면 이때는 사화가 유금을 편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기가 사지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쪽에 왔을 때는 이거보다는 이 앞으로 이걸 전진해서 이 화의 기운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금국으로 올까 화국으로 올 거냐 고민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사오가 화국, 이런 사유가 금국이잖아요. 네. 또 금으로 올 거냐 화로 올 거냐 또 화극금에도 화로 올 거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하지 말아야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쭉 세월이 경과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보고 이 사람이 이때 와서 감정을 하냐 이때 와서 감정을 하냐를 보고 아 이쪽이 더 강하구나 이쪽이 약하구나 이런 거를 감별해보라. 근데 이런 얘기들은 대개는 책 같은 데 나와 있질 않아서 우리가 감정을 할 때 아주 복잡해요. 어렸을 때 보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말이야. 합이 되는 거냐 이쪽이 합이 되느냐 삼합이 먼저냐 방합이 먼저냐 뭐 이걸 가지고 고민을 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방합도 합이고 삼합도 합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때 어렸을 때에는 유심이 더 강하니까 그게 유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작년 때는 화가 강하니까 화 쪽으로 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화합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5일이 아니고요 미일이라고 하는 건 저기 이제 유, 사, 오를 지금 했잖아요. 윤년에 4월에 5일로 이렇게 표시했었잖아요. 5일이 아니고 미일이라고 했을 때 미라고 하더라도 네. 여기가 미라고 하더라도 네. 미라고는 이렇게 하더라도 네. 여기는 5가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 그럼 그것도 오, 일단 저것도 불덩어리지. 저렇게 되면 4호나 3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루 끼고 있다. 내가 정화도 저 미터도 불토라고 봤을 때 하루 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오나 이가 있어도 3이나 똑같은 그럼 결국은 합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 미가 있어도 5를 그냥 안 보이게 끼워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화의 기운이 강한 거죠. 천간에 화기운이 전혀 없어도 공력을 봐도 된다는 말씀. 그렇지. 그게 천간에 화가 있으면 뭐 100% 공력은 되지만 아니. 네. 여기가 있다 그러더니 이게 정유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정유라고 그러면 사유로 가느냐가 아니라 이거 사유를 안 못 가. 예, 화극금이지. 왜 그러냐고 이 화극금을 당해서 이게 뭐 화복을 자실 수가 없어. 내가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이 합이라는 것은 저렇게 바뀌는 게 수천 가지요. 합이라는 것은 51만 4천 자기들이 도움을 거예요, 저렇게? 내 몸이 편안할 때 합이 되는 것이지 내 몸이 이상이 있을 때 합이 안 돼요. 결국은 애인을 만났는데 깡패가 뒤에 있다. 그러면 뽀뽀하겠냐 이거요. 맞아요. 그렇게 안 된다 이게 합이. 아니 한 대 맞으면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게 사실은 이 충하는 자가 있으면은 합이 안 된다고 봐라. 그래서 지난번에 좀
건너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천간이 있으면 그 건너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되고 예, 이게 유는 살을 못 건너가지고 이는 살을 건너갈 수 천간에 치면 유인력이 더 강해지지. 경금이 있다 이거요. 천간이 없어서 정화가 때문에 을이 있다. 있으면 더 강해지지. 맞아요. 그러면 경이 이렇게 갈 수 있냐면 못 간다 이거. 맞아요. 예. 의지를 갈수 있죠. 을을 갈 수 있는 거 이거. 을을 갈 수 있다 이거. 경을 못 간다. 결국 이렇게 가서 있다는 가정해보세요. 그럼 경이 갑을 칠 수 있느냐? 못 친다. 경을 넘어서 갑이 경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못 친다. 그래서 이름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은 인수죠. 네. 이건 체요 그렇죠? 네. 체. 관문이 있어서 그 체인이라는 걸 어제는 그걸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을 체인이 장애를 주고 있느냐? 식상이. 장애. 장애를 주고 있느냐? 장애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장애를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체도 필요하고 인수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관을 가지고 있으려면 체도 있고 인수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인수를 공부하고 관을 가지고 있고 또 체도 있어야 재물도 있고 그래야 누가 와서 돈 줄 테니 이 일을 해결해라고 그러면은 야 국가에 돈 줘가지고 내가 눈이나 걱정하느냐고 잘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채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 집이 아이들이 수업료를 못 내서 쩌쩔 내는데 요거라도 받으면 수업료를 낼 수 있잖아. 이렇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 채가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직을 수행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채가 없고 인수만 있는 사람들은 그때 뇌물을 먹으면 그게 못 갈리는 거지. 그래서 뇌물이 개를 치니까 결국 그 사람은 뇌물로 인해서 결국 직장을 다닐 수 없이 되는 거고 이러거든요. 그럼 저기서 지금 경이 갑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만 갑은 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이 갑으로 넘어갈 수 없는 예랑 갑은 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를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갑이라는 것은 인수요, 그죠? 네네. 인수는 경이 필요할 때는 가볼 수 있어요. 역세와 화급금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는 여기서는 갑이 경이를 넘어온다면 갑경충이 돼서 네. 갑이 존재의 가치가 없죠. 네. 근데 이렇게 경이 막아서 두 개 다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재도 존재할 수 있고 인수도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인수와 재가 서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이게 재라는 것은 이게 처고 이것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하고 처하고 즉 자기 어머니하고 처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 처가 시어머니를 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가 나쁘다 이렇게 난다. 사이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일간이 갑이라고 할 때 그런 편관의 작용이 무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걸 편관이라 정관하면 정화를 주니까 네. 이게 일을 기준해서 말하는 거 이거 네, 정확한 일. 이 정관이고 이것은 정인이지. 네. 정관 정인을 다 갖춰 있는 수준인데 갑이 일일 때는 예를 들어서 교수님, 갑이 일일 때는 저 편관의 작용을 못한다라고 봐도 무관한 겁니다. 갑이 일이 정이 있다고 한다면 정이 있으면 이 경금은 이렇게 여기 갑에 작용을 못하죠. 못하는데 이걸 써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가 강하기 때문에 관을 편관이 됐든 정관이 써먹어야 돼. 네. 이러면 정화라는 게 뭐 이게 상관이잖아. 상관이 관을 붙였으니까 관직으로 가기는 어렵다.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관직으로 가는 건 어렵다. 네.
경화가 시비해서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관직이 있으니까 어떻게 있으라는 거죠? 이 편관이잖아요. 이 편관이 있는데 이 사지에서 일주가 강하다면 편관을 써먹기 위해서는 처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편관이 뭐예요? 금사 되려고 고시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정화라는 의미에서 하니까 상관이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합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다. 상관을 극하는 운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임수가 오면 괜찮아요. 네네. 이게 잡아주니까. 네. 그럴 때는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임수가 일찍 오면 괜찮아요. 일찍 안 오면 어렵고, 또 그럼 연에서라도 임수가 오면 그때는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만 이런 때는 이제 이 임수가 왔는데 그 임수가 이렇게 이 정을 잡아가 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잡아가면은 정이 작용을 안 하니까 경금은 간목에 대해서 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편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예, 재수께 가을이다. 그러면 정인이 붙어 있어서 괜찮으냐 이런 거예요. 가을에는 어때 정이? 정인이 임이 더 강하죠. 그 정이 임을 붙들고 있기만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겠죠? 네. 늘 이거는 이 경만 만나면, 임만 만나면 정은 붙들고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가을이다 그러면 그것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거예요. 시험이 가을이다 그러면 그러면 좀 이건 뭐처럼 했지. 이 정을 제거해서 좋은데 가을이기 때문에 임이 더 강해가지고 이게 괜찮지만은 만약 이것이 여름이다 그러면은 이 임이 여름이 되면 이것이 정임이 목이 된다 하더라도 목세 화가 되고 다시 화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힘을 못 쓰겠죠. 다시 화로 만들어지면 경금이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임 때문에 작용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작용하는 거죠. 네. 그때는 이게 점수가 아주 별수 없이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소리가 있다. 더구나 처음 치는 날짜가 재수있는 날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소한 차이도 미션이 검토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여튼 이런 경우가 된다고 이 사람은 도시 공부에서 시험 칠 때 이문이 왔는데 시험 치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을 때 상관을 붙들고 있을 때 시험 쳐라. 관을 치지 않으니까. 여름의 물이니 풍성은 담백하나 순간적 우월감에 허용을 부리는 파란 곡절이 많다. 언제든지 허용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투기성 사업을 해야 돈이 많이 생기거나 망하거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은 상당히 위험을 동반한다는 걸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 편재운 같은 게 왔을 때 편재운이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돈이 왕창 벌리는 거죠. 더구나 시기생대운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돈이 쏟아지는 거죠. 일만 하면 돈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아니면은 자기 분수를 지키는 거죠. 그 분수라는 게 뭐냐? 내가 이 사업을 하느라고 투자를 했어요. 이 사업이 쫄딱 망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자기 역량에 맞는 정도고 요거 털어놓더니 홀딱 망했는데 다시는 이제 일어날 돈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건 자기 역량에 벗어나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그 정도의 한계가 어디냐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정도껏 있죠. 청소라는 게 어떻게 정도냐. 그게
어떤 사람들은 100억도 노름할 번씩 이런 사람도 있는 거 하면 1억만 내버려도 말이야 쩔쩔매고 이거 내가 몽탕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돈이 후딱 날린다고 하다 이거 나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1억이 이제 그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 한계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걸 파산이 된다 하더라도 별로 나한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럼 그건 자기 역량에 속하는 거예요. 산은 양이 극하여 변화하는 시점으로 음이 이 바닥나니 부부 애정이나 대인 관계에서 편협성이 잠재한다. 그렇지 뭐든지 그게 이르면 그 편협이 되는 거죠. 사뿐만 해도 그렇죠. 편협이 되는 거죠. 그 편협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재관 쌍미격으로 신앙하면 부인이 도움을 받아 부귀할 수 있다. 그래서 재관 쌍미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재인이 있기 때문에 재하고 관하고 둘 다 아름답다. 정관 정계니까 아름답죠. 남의 걸 욕심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그런 걸 재관쌍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재관쌍미가 되는데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 일주가 튼튼한 조건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일주가 튼튼한 조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일주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튼튼한 거예요. 그 뿌리를 어디다 두는 게 좋으냐 그러면 월에다 뿌리를 뒀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월에다 뿌리 뒀을 때. 뿌리가 지지에 어떤 데에 이 뿌리가 있다는 건 다 좋지만은 월에다 뿌리를 두면 가장 튼튼한 뿌리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일입니까? 2번은 일이라는 보다도 그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2번은 일이 아니라 시요. 시. 1보다는 시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겨울철에 태어났다 그러면 월은 겨울철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낮 시간이다. 그럼 겨울철에 낮 시간이면 상당히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에다가니 뿌리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월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쳐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사일주는 신앙해야 되기 때문에 몇 월에 태어나냐 그러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야 좋다. 그게 신앙 조건이잖아요. 그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 좋고 만일 봄이나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계사 자체가 지금 물이 쫄아붙고 있는데 여름이나 봄에 태어났으면 목세마 한다든지 또는 화가 강하다든지 그러면 일주가 견뎌내지 못하죠. 견뎌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물이 쫄아붙느라고 달달 볶이는 거죠. 달달 볶이는 신세죠. 뭐 때문에? 채관이니까. 채관 인수 때문에 달달 볶이는 거지. 채관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 쫄아붙으면 이렇게 채관이 때문에 달달 볶이는 거다. 인수 때문에 달달 볶이면 어때요? 공부가 달달 볶여서 안 돼요. 채가 달달 볶인다 그러면 채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이요. 관이 달달 볶인다 그러면 이 지식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월지 무관하게 일간이 강한 계사일주는 여름에 태어나도 무관한 겁니까? 여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일주가 여름에 태어나면은 일주가 강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월을 차지해야 강하지. 네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시라도 차지해야 낫다. 근데 이 월을 차지하는 것만큼은 못하다. 그러니까 계사일주는 재관쌍미격인데 이모일주 계사일주는 재관쌍미격이라고 해요. 그 이틀을 이모일주 계사일주를. 근데 그 일주들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야 그래야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재복은 타고난 사람이다.
그래서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난 이모일조나 계사일조나 이런 사람들은 제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무엇에도 불구덕진 아니요. 그리고 주머니 늘 돈을 가지고 있어. 겨울에요?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요. 겨울에나 가을에 태어나요? 자기가 근데 생각하니까 봄에나 여름에 태어나면 돈이 탈탈 마를 수도 있어요. 개만 쌍미경이라도. 그래서 돈이 탈탈 마르면 어때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같은 노력을 다 해요. 근데 그게 돈을 벌려고 그러면 돈이 허급금 당하니까 오지라니요. 돈이 생기지라니요. 그래 아주 고생하는 게 그래서 하찮은 사람이 되기 쉽다. 휴지라도 주셔야 되고 이런 거. 듣기만 해도 딱히 죽겠습니다. 듣기만 교수님한테 그 말씀 듣기만 해도 딱히 죽겠네요. 사기 계절에 아, 다 사기 계절에 태어나야 되나? 그러면 가서 우리가 이 계사일조나 그 이모일조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게 하필 봄에 태어났다. 이렇다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봄에 태어나거나 그러면 돈이나 이 세 가지 때문에 달달 볶일 수 있는 운인데 달달 안 볶이는 방법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이게? 이모일조나 계사일조나 금이나 수가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금이나 수가 있는 항우에서 그런 지역에 가서 살면 되죠. 그래서 수가 많으면 수원에 가서 산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이 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을 좀 소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 살면 그 사람이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 되더라도 수원 같은 데가 살면 그렇게 하찮은지는 않다. 그게 이제 이 지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덕 지덕이죠. 천덕지덕을 하는데 이 천덕이라는 시기적으로 얻는 건데 월을 동안 천덕을 얻는 거죠. 이 시기적이니까. 그죠? 근데 지덕이라는 건 위치의 덕으로 천덕은 망쳤으니 지덕을 찾아야 되겠죠. 그 지덕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 풍수지리라고 좋은 자리가 살면 되죠. 지명이라도 수를 의미하는 거라든지 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좋겠죠. 이 지구라는 것은 자석을 띠잖아요. 자석을 띠는데 왜 자석을 띠는가 그러면은 그 카나다 북쪽에 거기 자석지대가 있죠. 그게 이 정북과는 관계없이 자석지대가 있어요. 그 자석지대 때문에 지구가 자력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자석광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석 어렵다는 게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북쪽을 측정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자력에 의한 북쪽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북쪽은 다르다. 그럼 여기 금방이는 어디예요? 수는 뭐 수원, 금방이는 예? 아까 태어나면 금은 금방이 그거 금수가 금방이라고 그러면 진짜 김천이라든가 김천 김천은 수도 있고 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김천 같은 데 살면 되지. 어디 저 밑에 김천 말씀하시는 네, 여기 경상북도 김천. 그 한자 글자 풍경 중에 넘어가. 금이나 수가 있으면 좋다는 풍경 넘어가니까 김천 아니야. 아 거기가 김천 금수가 가서 그런 지명을 활용한다. 지명 그것이 지덕을 얻는 방법이다. 김천 가서 살아야 돼요. 금수가 금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여기 쇠를 하나 짊어지고 다니면 고철 같은 걸 좀 넣게 쇠덩어리를 하다가 편하게 맨날 쇠를 달고 다니는데 쇠를 맨날 달고 너무 가볍게
이제 계사일주나 이목일주가 재관상경을 가지고 있을 때 네.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면은 하천하기 쉬운 명이니까 네. 그런 명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말을 하면 모든 살주가 북쪽에서 뭐 김철이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너무 맹랑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풍수지리적으로 이 지역이라는 것은 국이 정해져 있어요. 국이 정해져 있다는 말 이것이 수국이냐, 금국이냐, 목국이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가 필요하다면 수국이 되어 있는 지역이 좋은 거예요. 내가 목이 필요하다면 목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좋은 거예요. 그럼 땅도 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요. 다 국이 무슨 국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게 수레명당이 의례명당이라고 하는 소리도 해묘미인연에 발복할 수 있는 자리다. 그 해묘미인연에 발복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이 목국이 되어야 된다. 목국이 됐을 때 수레명당은 의례명당을 얘기할 수 있다. 목국이 아니라면 의례명당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게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을 가지고 이것이 이게 의례명당이 진짜 의례명당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이제 수구를 가서 재보면 꼭 그 맞는 얘기다 안 맞는 얘기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화왕절의 물이 신약되어 변격이나 화격으로 작용함이 많다. 그렇겠죠? 이게 이 화가 강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네. 본분을 지키려면 금수가 왕해야 한다. 화토가 난잡하면 천격이 되기 쉽고, 그 화토가 난잡하면 천격이 되기 쉽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 화토가 난잡할 수 있겠죠. 화가 왕하면 그것은 종강에는 토가 돼요.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안 되지만 화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은 왕하지 않더라도 토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화는 어떤 화든지 간에 불쳐지려면 종래는 토가 되고 말아. 재가 되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양보다 그 습성이 조금 다른 것이 화 모양이에요. 화는 반드시 토로 같다. 그렇죠? 천격이 되기 쉽고 특별격이 못 되면 학국을 불멸한다. 격이 혼탁해진다. 격이 혼탁해지면 어떠냐 그러면 잡된 사람이다. 암장 경금이 용광로 속에서 생수가 어렵고 사중에 경금은 있지만 금생수 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용광로 화가 용광로니까 그래 사화가 어렵고 주중에 축이나 유를 방해 없이 만나면 금국이 되니 생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유나 축을 만나게 되면 금국으로 가죠. 사가. 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경금이 금생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일지치살이니 조기 이양하며 연애치살이 들거나 일애치살이 들면 고향을 떠나서 가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연애치살이냐 일애치살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가는 사람인데 개사자된 사가 인신사회가 지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애치살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제인이 흩어짐을 주의하라. 이 개는 불이 재물이죠. 네. 불이 재물인 사람은 불이 잘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물을 손에 쥐고 있으면 치살이니까 손에 쥐고 돌아다니겠죠. 그럼 언제 돈이 도망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돈을 얼마 가지고 나왔는데 쟁일 안 쓸 때 쓴 건 아니에요. 꼭 쓸 때 썼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에요. 그래서 흩어지는 중이라. 또 이제 항마로 학업 중도가 우려되며 이 일지에 죄를 놓은 사람들은 죄를 갖다 항마라고 해요. 항마가 이게 재운이어서 공부를 하려면은 그걸 공부하게 하는 것은 학업과 관련된 그 공부를 시키면 잘해요. 돈 따지는 거 이런 거 수학 공부 같은 거 하는데 뭐 사인 코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회계 같은 걸 처리해서 이게 돈을 관리하는 거 이런 쪽의 교육을 하면 그건 받아들여요. 그게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꼭 이게 사서상경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서상경을 일으키지 않고 돈에 대한 공부를 하면 상업 기술이라는 거, 경제적인 거 그런 쪽을 교육하면 그걸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원이 들어오면 공부하는 거 뭐 방법이 있나? 재원이 지나가면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재원이 들어가 공부하면 재에 대한 공부를 시켜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 취미를 가질 수 있다. 일지에 죄를 깔고 있는 사람은 더하다. 그렇죠. 대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운이 처음에 재운이 오게 되면은 어려서 공부를 않고 둘째 운에 재운이 오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않고 또 그때는 공부가 안 돼요. 인수운이 들어왔을 때는 선생님 강의만 대로 저녁에 가면은 누워있으면 다 그날 하는 생각이 나. 근데 재운이 오면은 하나도 생각 안 나. 제가 그래요. 지금 재운이 와요. 돈 벌리만 생각나. 그거는 재훈이 들어왔어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아이고 내 머리가 이제 좀 나이가 먹어지니까 멍청해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멍청해지는 게 아니라 재운이 오기 때문에 재라는 거 인수를 치고 공부를 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잘 그전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재운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운이 공부를 하면 재운을 극해야 되겠죠. 재운을 극하면 돼요. 재운을 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견법을 극해야 되지. 이거까지 한 마리 내일 주말 풀어놓으면 사느라고 좋으시겠습니다. 말년에 재운 들어오셔가지고. 재훈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막 벌고 싶어서 공부하시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돈이 벌고 싶어 안절부절하는 게 지금 한마로 학업 정도가 우려되는데 노선망이 된다. 그러면은 재에 의해서 인수가 깨지죠. 네. 그게 노선망인 거예요. 이게요. 모의 유무며 뭐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모의 유모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뭐가 깨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뭐를 하나 더 삼아줘. 그 뭐가 강화되겠죠? 양어머니. 네, 이 양어머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모라고 하는 거죠. 의모. 의리로 삼는 어머니. 의모라고. 이게 양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나를 길러준 어머니가 양모하냐. 그 길러준 어머니를 얻어라. 그리고 두 어머니 놔두고 길러준 어머니한테 밥도 먹고 큰일 났냐 그냥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럴 게 아니라 의모라고 해요. 의모라는 거는 의리로 새기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의모를 새기는 것이 좋다. 보충이 되면은 이것은 이 자연이라는 보충이 되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봄이 배고플 때는 뭐라도 자고 먹지만은 배가 부르면 앞에 사슴이 돌아다니는 걸 안 잡는다 이거요. 그게 자연이다 이거. 사람은 게재 잡아놓다가 난 점심 먹고 또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연이 그렇게 않는다 이거죠. 배부르면 지나다니면서 그냥 놔두고 잠자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이다. 초덕은 좋으나 작첩, 국제연애, 또 처가 멀리 있는 걸 좋고, 처가가 멀리 있는 걸 좋고, 총각국자, 비밀자성 암시한다. 그렇겠죠. 예. 여명은 이성에 대한 고민이 떠날 사이 없고, 노랑이나 재치운이 좋으며, 노중 연애도 따르는데 이게 치살에 관이 있거나 치살에 재가 있으면 그래요. 치살관이면 여자는 돌아다니면서 애인을 만나는 게고요. 척간에서 애인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또 치살재다 그러면 남자는 돌아다니면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 따르는데 투관하면은 정통도주가 염려된다. 그러니까 계사일주에 천간에 그 무토가 뜬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통도주라는 게 애기가 있다 하더라도 무게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가 나타나게 되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무게합이 되면 뭐가 돼 이게? 돈이 되잖아요. 돈의 눈에 어두워버리는 거지. 무게 화가 되면 개수일주 돈 아니에요. 네. 그 돈에 어떤 사람 근사한 사람 만났는데 돈이 없어져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나랑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또 집에서 뜯어야 것이 나와라. 이렇게 획득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런 악점이 있는 거다. 부부는 작처보고 친모공양 타자양 이성국자 국제결혼 이제 여기에 부부는 작첩이다 그런 거죠. 이렇게 작첩인데 이렇게 지살 관을 놓는다든지 지살 관을 놓는다든지 그러면 지살 재도 있고 재관이 있잖아요. 재관이 있으면 만나는 여자와 썸증을 해서 아기가 생기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여자든지 잘 만날 수 있고 또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작첩하게 되는 거고요. 또 친모공양은 증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 있죠? 사중에? 그 친모가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같이 사는 꼴이죠. 그 친모공양이 되는 거고요. 타자양목이라는 것은 이게 관이니까 타자죠. 관이 이 집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자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성득자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성이 다른 자손을 얻게 된다. 그 정처가 있고 또 이게 또 첩이 있고 그러면은 성이 다른 자녀는 아니죠. 여자의 경우에는 A라는 남편, B라는 남편이 있으면 하나는 박씨가 되고 하나는 곽씨가 되고 곽씨 아들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소리가 되고요. 국채결혼이라는 것은 치살이 재거나
치살이나 역마가 체가 되거나 관이 되거나 그럴 때에는 이렇게 말해요. 또 부분이 이 경찰이 부분이 경찰이라 개수는 초목을 키워야 경격이나 철분 받아서나 소용이 없다. 개사가 되면 이 개축일주는 여름에 태어나야 쓸모가 있게 된다. 나는 살짝 더 하나 넘기셔서 더 넘긴 것 같아요. 예? 한 장 더 넘기신 것 같아요. 계산을 주었는데 개사일주가 말았어요. 예, 또는 군인과 인연이 있으며 음식 솜씨가 좋다. 근데 일지에 재를 놓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식신을 놓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음식 솜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사일주는 정제가 있잖아요. 그 정통적인 요리 솜씨가 남다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직업은 법정, 재정, 사업은 무역, 식품이 sek격이고 해외기관 종사, 예와 획득에 인연이 있으며 건강으로는 비뇨기, 야뇨 등이다. 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 야뇨라는 것은 물에다가 물인데 밑에 불을 떼고 있으면 야뇨증에 걸려요. 물이 증발하니까. 그래서 어린애들도 오래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그 요에다가 지도 그리는 아이들 여기 계사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뭐로 고치느냐 그러면 연잎 고치고 연잎으로 고치고 연잎이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물을 배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연잎은 물 위에 떠 있어도 젖지를 않아요. 연잎에 비가 떨어지면 방울방울 떨어 도망가지. 그렇게 해서 이 연잎은 물을 방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연잎을 활용하라. 그래서 요즘 같은 건 이제 이 강이나 이런 데 호수 같은 데 가면 연잎이 물에 떠 있잖아요. 그리고 잎새가 몇 개 떼다가 수면 밑에 음지 쪽에서 달아내 주는 거지. 애기 기르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만약 야뇨증이 있다면 그 쌀만 먹이면 말이야 잘라서요. 다른 약을 하는 것보다 훨씬 잘라서. 그거 돈도 안 들잖아요. 날물로 삶아서 먹입니까? 날거지고 이게 투념부터 매달았으니까 날거로 말로 날로. 네. 그걸 갖다 이제 끓에다가 이제 그걸 끓여. 그 물을 먹이는 거예요. 물을 요새 연잎차 이 애기들을 기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도 오줌 싸는 아이들이 있는데 더구나 오줌 싸는 그 이불을 빨아야 되고 또 그 이불 속에는 솜이 있으니까 솜까지 배가지고 말이야 이거 깎게보다는 그다음 솜까지 다 빨을 수도 있고 말이야 아주 낫지거든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수면 밑에 매달았던 거 떼든가 수분이 잘 배출이 안 돼서 물이 붓고 하는 사람들은 연잎차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 연잎차가 물을 조절하는 그 연잎차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또 연잎차를 먹게 되면은 신장이 강화되는 이점도 있고 그러니까 연잎차를 뭐 오줌 쌀 때만 꼭 먹어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연잎차 먹으면 좋다고. 국화차랑 비슷하고. 사이충류는 변종애이고 인신, 해녀는 차액, 수술, 관제 송사가 발생하며 술료는 신명세, 오년은 이성이 따른다. 이런 것을 참고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명이 있죠. 시간이 초가 되는 거. 초가 됐어요? 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지? 10분 늦게 해서 10분 더 갔어요.
아니, 쓸데없는 걔는 또 다음에 하죠. 이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